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SBS 뉴스, TV조선 같은 언론 보도도 있고요. 또 부익남 TV나 월급쟁이 부자들 TV 같은 유튜브 분석들까지 좀 종합해서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 부동산 시장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랄까? 그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내고요. 당신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정말 분위기가 뜨거워요. 압구정 쪽은 130억 신고가 얘기도 나오고 흑석동도 31억 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벌써 18주 연속 상승세고 그 오름폭도 점점 퍼지고 있어요. 이게 심상치 않죠? 단순히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까지도 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확산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같은 자료들 보면 대구는 80주 연속 하락이라면서요. 이건 네, 완전 극과 극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가들이 초양극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지역별로, 아니 단지별로도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 이런 온도차,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짚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아무래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공급 부족 우려도 여전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쏠쏠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 심리가 아주 강해졌어요. 일부 분석에서는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랑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을 좀 보죠. 선거 때는 세금으로 집값 접는 일은 않겠다. 공급 확대를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네, 확실히 이전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시그널을 줬죠.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죠. 방향은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건 아직 좀 불투명해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네, 한 분석에서는 최소 5년 이상 본다고 하고 또 공사비 오르고 조합 갈등 생기고 이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자료에선 이걸 빵 공장처럼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비유 와닿네요. 그럼 그 약속, 세금 규제는 않겠다. 이건 지켜질까요? 서울 집값이 계속 이렇게 불안하면 정부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결국 규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규제 지역 지정이라든지 세금 관련해서요? 네. 근데 또 다른 분석에서는 공약을 뒤집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과거 진보 정권 때 집값 많이 올랐던 경험도 있고요. 그럼 주요 변수들을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세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분간은 아마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 집값이 계속 급등하면 변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건 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2026년 5월에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게 연장 안 될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매물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거래가 확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보유세, 특히 종부세는 고가주택 중심으로 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87조 원인가요? 이것도 변수죠. 네, 세수 문제도 크죠. 그럼 대출은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된다면서요? 이건 확실히 문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 규제를 막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또 강남 같은 고가 시장은 대출 영향이 좀 덜하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거기는 대출보다는 그냥 자산가들의 현금 동원력 이런 게 더 중요한 자산시장 성격이 강해서요. 대출 규제만으로 잡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죠.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 마포나 성동 같은 데가 계속 오르면 여기도 묶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배제할 수는 없죠. 만약 실제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또 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요. 시장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지금 당신께서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 막차 타려는 수요도 좀 있다면서요. 네, 그런 움직임도 일부 있고요. 근데 워낙 정책 불확실성이 크니까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매매가가 좀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전세가도 같이 오를 때 그럴 때가 내 집 마련 적기였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움직이는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7월에 DSR 강화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고 또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 같은 변수들도 계속 체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본인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겠죠. 물론 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이 상승장 초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과감한 진단도 있습니다. 정말 의견이 다양해요. 네, 오늘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여러 모습과 전망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서울 중심의 상승세, 그리고 지방의 침체, 이 극심한 양극화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고요. 네, 그리고 정부의 공급 확대 약속과 또 규제 카드를 쓸지 말지에 대한 딜레마, 이 정책 불확실성이 앞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이나 규제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계속 주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변화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예측도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당신의 내 집 마련 혹은 자산 관리 전략은 어때야 할까요? 그냥 오르는 곳을 따라가는 것 말고 혹시 당신이 놓치고 있는 다른 기회나 숨어있는 위험은 없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